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일라디오 저녁 종합 뉴스 아나운서 김지원, 이광윤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20분입니다. KBS 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입니다. 정부가 버스 파업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파업이 철회되고 있는데 늦게나마 방안이 나오게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인상에 대해서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민들은 없을 것 같고요. 정부 측에서 잘 협상을 해서 저는 마무리 줬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매번 자주 올라가니까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 부분이 인상이 안 되면 뭐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요구하겠죠. 뭐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피곤도가 낮아지니까 서비스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 결국은 세금으로 부족한 금액은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과연 무조건 좋아할까요? 결국은 국민 부담인데. 버스 요금 인상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잘 쓰여지는지, 버스 업체에 배부르는 데만 쓰여진다면 그건 정말 화가 나는 건데,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개선되는 데 쓰여진다면은 용의는 있거든요. 그게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 거리에서 만나본 시민들의 의견 잘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할 주제는 바로 버스 파업, 자정이 고비, 근본 해법은입니다.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발생했던 버스 사태가 다소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버스 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불과 9시간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극적 타결 소식도 속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 대구에 이어서 오늘은 인천과 광주, 협상 시한 하루를 남기고 타결을 이뤘습니다. 5시간여 전부터는 서울과 부산 등 7개 지역이 협상을 시작했고요. 잠시 후 밤 10시부터는 가장 주목되는 경기도가 마지막 단판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요금 인상 문제 등이 서울시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도 역시 9월 중부터 시내버스 200원, 직행 좌석의 경우 400원의 요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노사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이 조금은 커진 듯합니다.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한 정부의 막판 총력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맞은 시민의 발 버스, 사상 첫 전국 규모의 버스 파업이냐, 아니면 내일도 평소와 같은 일상을 맞게 될 것이냐, 오늘 자정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스 파업, 자정이 고비, 근본 해법은 이라는 주제로 이번 버스 파업의 당사자인 노사 양측과 지자체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청취자분들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번 누르시고 의견 남겨주시면 되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 트위터 계정 KBS 오픈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KBS 열린 토론의 주인공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열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자,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할 텐데요. 오늘은 평소와는 좀 다르게 노사 양측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고 지자체 입장도 또 경청해야 되고 시민단체, 학계 의견까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평소에 4분보다 한 분 더 모셔서 총 5분의 출연자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지섭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박근호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종 경기도 버스정책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끝으로 유정은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버스파업 자정이 고비 근본 해법은 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텐데요. 영상으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일라디오를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저희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매일 새벽 1시에 재방송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함께할 방법 안내해드렸고 오늘 토론 주제 버스파업 자정이 고비 근본 해법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예, 지금 막 또 진행되고 있는 현안이기도 하고 뭐 속속 새로운 내용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아마 작가분들도 PD님도 이제 고생하셨고 오늘 출연자분들도 막 끝까지 계속 업데이트 하시느라고 아마 많이 고생을 하셨을 텐데요. 일단 1부 순서는 워낙 이제 현안이 되게 중요하고 좀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 아마 개별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2부로 넘어가서 좀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토론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발언자분들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한 1분 정도 수준으로 짧게 대답을 해주시면 빨리빨리 또 진행이 되도록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영종 과장께 여쭐 텐데요. 3시간 정도 전이죠.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랑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긴급 회동을 했고 대책을 발표했는데 뭐 요금 인상을 포함한 경기도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버스정책과장 이영종입니다. 오늘 이재명 지사님께서 도민들에게 사과하시면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결정하신 내용은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 충남, 충북, 세종, 경상남도가 연내에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내용과 일반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국가사무인 M버스를 포함해서 준공연제를 추진하는 내용과 공영버스 차고지, 벽진 노선 등을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하고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내용과 500인 이상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과 요금 인상 시 저희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이전되는 수익금을 경기도에 반환한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꽤 많은 내용이 좀 있었네요. 일단은 요금 인상뿐만이 아니라 그 요금 인상하고 연계된 서울시와의 관계 문제가 사실 제일 중요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서울시는 요금 인상을 하지 않되 그렇죠. 그다음 거기서 발생된 수익은 경기도로 이전시키는 게 아마 핵심적인 협상이었던 것 같고요. 네. 준공연제 문제도 아마 네. 적극적으로 좀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지섭 사무처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자, 경기도의 이런 결정이 뭐 모든 어떤 다른 지역까지 다 함께 연계된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일단은 오늘 밤 10시로 예정된 경기도 협상 자체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게 맞을까요? 예. 경기도의 이번 결정은 너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공동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의 광역버스 교섭에 파란불이 켜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번 교섭은 전적으로 경기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광역버스가 이번 이 교섭 그다음에 조정의 대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경기도의 의지가 문제인데요. 이번 요금 인상이 저희들은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요금 인상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처럼 짧게는 3년 내지는 4년 길게는 5년 동안 요금 인상을 지자체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조건 개선이 계속 지체되어 왔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이번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처했을 때에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자체가 내모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국고를 지원을 해서
버스 재정 사업에 버스 요금을 최소화시키면서 버스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 이 연맹의 입장입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요금 인상은 좀 단기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 국고 지원이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정부 대책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유정은 교수님, 오늘 김영민 장관 외에 이 발표해 주신 내용하고 그다음에 정부 대책이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늦었지만 전면적으로 환영을 하고요. 오늘 국토부의 발표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이게 특히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예. 각 1기, 2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이제 택지 개발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주민들이 정말 서울로 왔다 갔다 할 때 버스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 넓은 땅을 이제 철도로 다 이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제 그래서 전문가들이 줄기차게 이거는 그래도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위임할 게 아니고 직접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만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기재부에서 반대가 심했죠. 왜 지방 사무에 세금을 쓰냐. 그래서 그동안 반대가 많았었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중앙에서 해야 되는 업무를 가져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광역버스 준공제를 시행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서울을 포함한 5대 광역시에서 하는 그러니까 수익군 공동관리형 준공제가 이게 뭐 반드시 정답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경기도 광역버스는 좀 더 훨씬 시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새로운 방식의 공영제를 하겠다라는 거여서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준공연제가 아니라 좀 더 시민의 어떤 편의에 맞는 것을 고민하겠다는 건데 뭐 대략적인 대안들은 좀 남아 있습니까? 지금 사실 이 부분도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예전에 연구 내용도 좀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경기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지방 연구원에서 연구가 좀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거는 전체 이렇게 모든 비용을 한꺼번에 모아서 보존해주는 서울 방식이 아니라 적자 노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선 입찰을 통해서 지원하는 이제 이런 방식들을 선진국에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적자로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사실 광역버스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내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꽤 어느 정도 수지를 맞추고 있는데 이제 광역버스라고 하는 건 특성상 일단 거리가 길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출퇴근 때 몰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출퇴근 때는 막 서가는데 낮에는 또 한두 명 이렇게 타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광역버스 자체가 이게 이제 적자의 원인이었는데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맡아주고 또 그거를 좀 더 효율성 있는 그런 어떤 노선 입찰 방식으로 아마 고민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바람직한 모델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사무로 일부 하고 그다음에 노선 입찰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쪽이 일단 논의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윤만기 대표님께 여쭙겠는데 이게 또 입장을 바꿔보면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요금이 올라가니까 별로 안 반가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요금 올라가는 거를 흔쾌하게 받아들일 시민들은 많지 않은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일단은 내일 출근 통학하는 분들은 일단은 휴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요금에 대해서도 아마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버스 요금, 대중교통 요금이 그렇게 저렴한 편에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하는 게 사실이라서 물가 올라가는 것만큼 뭐 요금이 인상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요금 인상이나 노동자들의 이런 파업 사태까지 이뤄진 이유 중에 하나가 52시간제 시행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제도의 변화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한 2017년 여름이었던가요? 경부고속도로에서 오신교통이죠. 경기도 버스입니다. M버스인데 이 버스가 장시간 근로에 따른 졸음운전 때문에 대형 사고를 냈습니다. 그랬었죠. 이에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종사하는 운전직 근로자들에 대한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해서 52시간제 제도가 도입된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안전요금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부담할 용의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문제를 요금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이 시민들, 이용자들의 입장일 것입니다. 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제가
오재석 사무처장님께 이제 여쭤볼게. 그러니까 52시간제 그러니까 상한을 하는 것 자체는 노동계로서는 뭐 안 받을 이유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월급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월급 보전은 임금 인상으로 좀 어느 정도는 메꿔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핵심 그 어떤 파업에서의 핵심 내용이었다고 봐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앞에서 민만기 대표께서 설명이 있었는데요. 지난해에 무제한 초과 근로를 할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 제도에서 노선버스가 제외됐습니다. 그 결과 올해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단축시켜야 되고요. 300인 이상은. 그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실질적으로 노선버스는 전체가 52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단축시켜야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특례 제도가 거의 한 6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서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수업계가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아주 이 병폐가 쌓일 대로 지금 쌓인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법에 의해서 반드시 올해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간도 줄이면서 저임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적정한 임금을 보장해 준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전국적 규모의 파업이라는 그런 지금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약간 이슈를 좀 이동시켜서요. 아까 이제 얘기가 나왔던 이제 중공연제 문제 그리고 국가사무직으로의 이제 국가사무의 문제로 전환이 결정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설명을 좀 들어볼 텐데요. 유정 교수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사실 이제 중공연제 시민들은 이게 민영제건 공연제건 그렇죠. 네. 사실 모르십니다. 그리고 관심도 사실 없으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 논의에서 가장 큰 문제가 시민들이 좀 배제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제 우리 오 사무처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말로 이제 버스 노동자들이 그 장시간 근로의 저임금이라 그러면 시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 이게 또 요금 인상이 됐더라 아니면 안전하고 예, 그렇죠. 예. 재정으로 우리가 보존해서 또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그동안 이게 그냥 그 지자체와 그다음에 노사만 알고 있는 그런 그 상태가 됐습니다. 이 중공연제가 나오게 된 이유도요. 사실 일반적으로 그 버스라고 하는 게 시민의 발이다 보니까 원가보다 좀 싸게 지금 요금을 책정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뭐 그 일반 버스 업체에서 당연히 손실이 나는 건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일부는 아예 그냥 그러면 공공에서 하자. 그렇지만 또 공공에서 하는 공영제 방식에 또 이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민간에서 하도록 하고 대신에 그 적자 부분을 정부나 지자체 보존해 주자. 이게 이제 중공영제 방식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공영제 방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 수익금 공동관리제, 즉 그러니까 모든 수익을 요금 수입을 하나의 주머니에 모읍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산해 봐서 각 업체들한테 이렇게 이제 부족분을 메꿔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만 단점은 이게 지금도 이제 원래 노사협의라 그러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노사 간의 쟁점이 있는 게 아니고 예. 노사는 한 몸이고요. 지금 노사와 그다음에 이제 지방정부와 정부나? 이렇게 되는 과정. 왜냐하면 그 업체 측에서도 어차피 이제 중공인제하에서 원가를 보존해 주기 때문에 그 버스 기사님들 임금을 올리든 말든 이게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예, 그래서 이거는 노사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이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50시간제 아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뭐 월 한 390만 원 정도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 그거의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사회가 시민들이 이런 서비스 받으려면 더 올려야 된다. 이런 합의가 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이걸 요금을 올리던 재정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논의가 빠져 있다 보니까 그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다. 뭐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준공영제에서 이제 핵심이 네네. 되는 건 사실은 이제 현재 요금을 어쨌든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손실 부분을 지자체나 국고가 메워줘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문제잖아요. 결국 이제 시민의 세금이 그렇습니다. 네. 들어가는 거고 이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으려면 네네. 결국 한편으로는 효율성도 추구해야 되지만 사실은 적합한 이제 요금 수준을 정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맞습니다. 거라고 이제 보시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요번에 결정된 이제 국가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네네.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나서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단 사실은 경기도가 지금 이제 그 가장 심각합니다. 사실 경기도 버스 기사님들은
그 격일 근무제 심지어는 이제 복격일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정도 예. 그렇게 장기간 그 연장 근로를 통해서 그나마 지금 정도의 그 임금을 보존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우리가 그 바꿔야 됩니다. 이제 예. 그거는 당연히 시민들도 동의하시리라고 보고요.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요금을 통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세금을 지원할 것인가 이 문제로는 그렇죠. 이제 귀결이 되는데요. 예. 그 지금 경기도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시내버스는 그래도 지금 요금상 괜찮습니다. 그래도 어느 수지가 맞는데 이제 광역버스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광역버스 자체를 떼어내서 그 국가에서 이제 담당을 해준다 그러면 정말 경기도는 큰 짐을 던 거고요. 예. 정말로 그 시민들의 부담도 최소화시키면서 정말로 편리하고 효율성 있는 그런 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보전 방식인데 그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요금을 좀 낮게 책정해서 시민 부담을 줄이고 대신에 세금으로 이제 메꿔주는 방식이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은 또 요즘 시민들은 워낙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니까 우리나라 너무 싸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원가 좀 훨씬 높거든요. 그러면 원가만 좀 올리자는 거죠. 일단 버스 요금을요. 예. 그래,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시민들은 당장 부담이 생기잖아요. 특히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그러면 그 차액을 국가가 아니 또 지자체가 이용 시민한테 환급 방식으로 해주자는 거죠. 환급.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이게 환급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개별 다 그렇죠. 합니까? 근데 지금은 카드. 이제 카드를 거의 90% 이상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장점이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모든 손실분을 업체한테 바로 이제 그 보존해 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돈이 정말로 이게 얼마가 지급이 되는 건지 또는 정말로 이렇게 싼 건지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요금을 현실화 시키고요. 그다음에 그 차액에 대해서 시민들이 환급을 받으시면 아 원래 이 버스 서비스를 이렇게 안전하게 하려면 이 정도로 비용 드는구나. 예. 근데 또 국가가 내가 세금을 열심히 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비용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환급을 해주는구나. 예.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세금을 내고자 하는 욕구가 아 정말 내가 혜택을 받는다는 걸 느낄 때 내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효율성이 강화가 됩니다. 지금처럼 그냥 다 보존해 주게 되면 제가 버스 업체라 하더라도 그냥 뭐 이대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 그게 아니라 그 실제로 요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경영하기 시작을 하면 열심히 서비스를 개선해서 또 손님 많이 모으면 수익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 형식의 수익금 공동 관리제 방식에서 나오는 어떤 비효율이라든지 어떤 예. 문제점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국가 관리가 되는 부분이 어쨌든 책임성하고 효율성도 동시에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제 보시는 건데 뭐 이거는 되게 단순한 질문입니다만 이게 수도권의 문제잖아요, 지금은. 이제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혹시 국가가 관리하라고 이렇게 갈 가능성은 없나요? 사실 이제 수도권이 문제가 되는 게 워낙 규모가 크고요. 인구의 예. 반 이상이 살고요. 그다음에 통행거리가 이제 길어서 문제고요. 사실 지역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 예. 지역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요. 우리 오 차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 버스 기사님들도 버스계의 삼성이 서울버스입니다. 제일 노동시간도 작고 임금도 좋고요. 예. 그다음에 제일 열악한 데가 지방, 특히 마을버스입니다. 마을버스죠. 그래서 사실 정말 이제 지방의 그런 그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 기사님들 더 열악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처우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게 또 지자체가 또 재정 여건이 원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일방적인 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지역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프로그램이 좋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노선별로 예. 뭐 이렇게 지원한다라든지 어떤 지역은 뭐 지역을 묶어서 지원한다라든지 이런 방식이 좀 필요해서요. 그 부분은 뭐 당장 시급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네네. 좀 한번 개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노사라든가 뭐 이제 지자체라든가 다 입장들이 있으시겠지만 시민을 대표해서 민방위 대표님께서는 요와 같은 어떤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사실은 그 이번 그 52시간제나 또는 파업에 대한 대책이 준공영제 즉 직접 연결되어지는 대책은 아닙니다. 예. 뭐 어차피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 문제고 고용에 관한 문제고 또는 처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준공영제가 직접적인 정답이 되는 문제는 아니고 다만 이제 준공영제가 일반 이용 시민들과 또는 버스 업체의 경영 그다음에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하는데 두루두루 여러 종합적인 면에서 좋은 방안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왕에 국고를 지원하게 된다면
그냥 근로자들의 처우만 개선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버스 이용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안전을 개선하는 문제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세금을 투입하는 명분이 쓴다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버스 서비스 수준을 올린다라고 한다면 차제에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국고를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그냥 준공영제가 바로 정답이고 나머지는 답이 아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1일 2교대제를 시행하면 52시간제는 시행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뭐 인건비 보존을 위한 정부 대책이나 요금 인상이 있으면 그게 파업을 막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왕에 정부 재원이 투자된다면 이용 시민 전체의 복리와 편의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차제의 이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준공영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업 철회 과정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고 전망도 한번 또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지섭 사무처장님은 지금까지 타결된 이제 파업이 철회된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배경이 어떻고 어떻게 또 평가를 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앞에서 유정인 교수께서 이번 파업과 그리고 정부 지원 그리고 준공영제에 어떤 유형의 준공영제를 도입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시민들이 장시간 노동의 실태를 잘 모른다. 시민들도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된다 하는 지적을 하셨어요.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파업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경기도의 경우에 저희가 3년 전에 가톨릭 의대 팀하고 직접 코티조를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30% 가까운 사람들이 점심을 먹고 나서는 졸음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29%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로 인해서 혈압이 10% 이내가 떨어져야 잠이 오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는데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하는 이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만큼 장시간 노동과 그에 따른 과로 노동 이것이 심각한 실정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52시간제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00인 이상은 금년 7월부터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11개 지역이 같이 공동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부터 임금 교섭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11개 지역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이 금년 1월 31일부로 임금 협정이나 단체 협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극히 또 일부 지역은 3월 말로 끝나는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서 근무일수 단축 그리고 근무일수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분에 대한 보전 이를 위한 임금 인상 이걸 요구안으로 내걸고 그동안 거의 5개월 동안 교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5개월 동안 거의 이 교섭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사용자들이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사용자들은 요금이 오르지 않았다. 또 그리고 이렇게 한꺼번에 노동시간을 단축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단축시키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도저히 이 대안을 못 내겠다 하는 실정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지난 4월 29일 날 공동으로 쟁의 조정 신청을 냈고 오늘 밤 12시까지 조정이 되지 않으면 내일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어제 대구에 이어서 오늘 인천 그리고 광주가 타결이 됐습니다. 이는 통상 평년에 이루는 그 교섭 내용과도 상당히 좀 성과가 있는 내용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이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내년부터는 300인 이하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52시간제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그 내년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임금 인상을 통해서 임금 보존을 상당 정도 이루어야만이 내년에 교섭을 하는데 좀 더 수월하고 그다음에 52시간 이내로 단축시키는 데 편하다.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과 서울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큽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임금의 거의 80% 약간 상회하는 그런 임금 수준입니다. 근데 그 임금 격차가 큰 게 단순하게만 비교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물론 노동 시간은 약간 길면서 임금조차도 낮다는 더 것입니다. 낮다는 예, 거고. 그러니까 더 심각한 그러네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인천이 오늘 타결한 내용을 보면 약 한 30만 원 선에 율로는 8.1%지만 정액으로 따지자면 호봉이 여러 가지 호봉이 있기는 하지만 30만 원 정도의 임금 인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정도로 고무적인 그런 협상 타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협상 타결을 보지 못하고 오늘 밤에 지금 이 시간에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근무일수 단축과 또 근무일수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그리고 각 지역마다 단체 협약상으로 특수한 그런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원만히 그 합의가 될 수 있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용자 대표로 이제 박근호 부회장께 여쭤야겠는데 아까 이제 물론 이제 유 교수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게 사용자가 해줄 수 있는 폭이 사실은 그렇게 또 높은 편은 아니라서 그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건가요? 네. 이 자리에 온 지 너무나 오랜만에 말을 하게 돼가지고 말문이 잘 열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그 운송 사업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왜냐하면은 운송 사업이 과거에 이제 민영제에는 그 운송 사업자가 스스로 경영 모든 재반에 걸쳐서 스스로 계획하고 그 다음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는 모든 부분이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요금을 스스로 올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노선이라든가 운행 횟수라든가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이 다 관련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서 규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도 앞에서 나온 말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 요금 같은 경우는 지금 4년 만에 이번에 겨우 요금 인상 계획이 발표된 상황이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근한 예로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6년 만에 요금이 인상이 됐어요. 예. 요금이 구성되고 있는 그 항목들을 살펴보면은 60% 내지 70%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류비라든가 고정성 비용, 경직성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운송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은 무지무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임금은 매년 임단협을 통해서 임금은 인상을 해줘야 되고죠. 그다음에 운송 수입은 고정되어 있거나 이용 승객의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 운송 사업자들은 운전 승무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생각들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송 수입의 구조, 즉 운송 요금을 인상시켜 주든지 아니면은 운송 요금 인상에 가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조가 있어야지만이 서로 악화된 경영도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근로자, 운전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 오늘도 지금 계속 임단협의 그 노동쟁의 조정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운송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파업이 안 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협의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서울이 지금 2차 교섭 중입니다. 3시부터. 그리고 부산도 지금 3시 30분부터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도 2시부터 충북 청주의 경우에도 5시부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남도 업체별 개별적으로 지금 교섭 중에 있고요. 경남 창원도 4시부터 지금 교섭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먼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운송 사업자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의 틀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이용정 과장님께도 첫 발언 기회 드리고 이제 한 번도 못 드려서 다시 한 번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결국은 이제 노사가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당사자인 이제 지자체나 국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까지 이제 인상이 4년간 아까 안 됐다고 이제 말씀이 나왔는데 어떤 이유고 또 나름의 사정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경기도에서는 2015년 6월에
요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요금 인상이라는 것이 저희 그 서민들에게 굉장히 밀접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또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사실 사용자 입장이나 우리 노동자 입장을 또 생각하면은 네. 저희가 4년 넘게 지금 요금 동결이 되어 왔습니다만 또 그 반면에 저희 이용하는 이용객들 저희 도민들의 어떤 그런 호주머니를 생각 안 할 수 없는 그런 고육지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만기 대표께 여쭐 텐데요. 다시 이제 시민의 관점을 좀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노화사 그다음에 어떤 지자체 정부의 입장들이 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아까도 물론 잠시 말씀 주셨지만 이제 결국은 52시간제 도입은 노동자를 위해서도 그다음에 시민을 위해서도 사실은 되게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임금 보존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문제고요. 근데 지금 이제 유예 기간이 사실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아까 5개월 전부터도 계속 뭔가를 했었다 그러고 이제 이게 막 나중 가서 이렇게 막판에 시급히 막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 당국의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의지가 의지와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냉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법이 개정이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이미 1년 전에 다 제기됐던 문제들이고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 그 대책을 마련하는 시도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나 당사자들, 노사 또 이런 데에서 이 문제가 간단치가 않은 문제니까 해결을 봐야 된다라고 많이 제기를 했는데 대책을 사실은 못 내놓고 있다가 파업 사태에 직면해서 일보 진전이 나온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냐면 이제 가장 문제를 풀어내는데 가장 어렵고도 핵심적인 문제가 결국은 비용에 관한 문제에 관한 사안인데 예. 비용은 요금 또는 세금에 의해서 됩니다. 근데 요금이라고 하는 문제는 지자체가 주민들을 생각해서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건 참 좋지만 선거를 앞둔 단체장님들이 이제 요금 인상을 물가는 매년 올라가고 임금도 매년 올라가는데 그 요금 조정을 안 해서 5년씩 6년씩 안 하는 문제가 생겼던 거고요. 시민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도 그런 있다.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세금 문제에서 이게 시민의 발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 최저선의 어떤 공공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국고를 포함해서 지자체 정부에서 당연히 이 시민 최저선의 버스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국고를 지원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투명성이 좀 필요하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투명하는 문제를 민간 기업이 어떻게 다 내놓고 맨날 세무조사를 당하면서 그 기업 활동을 하겠느냐 이렇게 항변을 한다면 그러면 경쟁을 용인하라.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예를 든다면 우리 시민들이 세금이 낭비된다거나 아니면 요금이 근거도 없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 또는 경쟁을 도입해서 용인하는 방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노사 당사자들이 일정한 대안을 내놔야지 결국은 납세자도 국민이고 버스 이용 시민 요금 내는 사람도 국민입니다. 국민의 동의를 흔쾌히 받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또는 절충한 것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은 제가 후반부 토론하면서 먼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이제 지금 오늘 현안 진행되는 사항들에 관련된 내용들은 좀 점검이 좀 된 것 같고요. 아마 쟁점들이 더 남았을 텐데 이 부분 후반부 토론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KBS 열린 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버스 파업, 자정이 고비, 근본 해법은 무엇인지 버스노사 양측과 지자체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촉발된 버스 파업의 위기에 관해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후반부 토론에서는 전반부 토론에서 남겨진 그런 쟁점들에 관련된 그리고 대안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 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묻는다, 듣는다, 통한다.
KBS 열린 토론.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들으면서 답답한 부분은 없으신가요? 궁금한 점은요? 그렇다면 함께 토론에 참여하시죠. 유료 문자 샵 973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듣고 계신 KBS 열린 토론은 매일 밤 1시에 재방송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랑 문자캐스터. 안녕하십니까. 문자캐스터 송아랑입니다. 버스 파업, 자정이 고비, 근본 해법은 이라는 주제로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콩 아이디 3478님. 마을버스 기사입니다. 마을버스는 노조가 없다 보니 회사에서 정해진 임금 인상을 합니다. 시내버스 기사의 임금과 격차가 심합니다. 시내버스 기사님들 부럽습니다. 콩 아이디 3116님. 기사님들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소득 수준이 나아지는 점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뒤에서 배불리는 버스 사주와 가짜 직원으로 급여를 챙기는 등의 문제가 여전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또 시민의 요금 인상으로 버스 사주 가족들의 뒷주머니가 되는 일이 없도록 공영제든 준공영제든 국가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콩 아이디 8541님. 버스업체 비리도 심각합니다. 비상근 임직원의 과도한 급여, 투명하지 못한 경영의 비감사, 복지비 착복 등 재정 낭비, 지자체에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콩 아이디 허국희님. 어떤 근거로 지원금을 늘려줘야 하는지, 지원금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대로 감시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콩으로 의견 주신 남승식님.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급여도 줄어드는 것 당연하지 않나요? 정부는 이런 것을 예상 못하고 정책을 밀어붙였는지 궁금하군요. 콩 아이디 4128님. 정부 정책의 실패로 빚어진 사태를 이렇게 기습적으로 국민 주머니 털어서 타인 주머니 채워주는 게 말이 되는 걸까요? 정부의 정책 실패로 국민만 힘들어지는 게 과연 올바른 정책일까요? 콩 아이디 8379님.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는 건 승용차 운행을 늘게 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혼잡과 공해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송아랑이었습니다. 무엇이든 묻고 진심으로 듣고 마음으로 통하는 여기가 열린 토론 라디오가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자, 후반부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파업 대란을 막고 이 단순한 처방을 벗어나서 버스 문제에 관련된 시민의 발에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풀 수 있을지 5분의 관계자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오지섭 사무처장,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근호 부회장, 경기도 버스정책과 이용종 과장,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대표, 그리고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유정훈 교수 이렇게 5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그러니까 일부 마무리 지을 때 박근호 부회장님께서 이제 그 발언권을 신청하셨는데 아마도 얘기하셨던 투명성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지금 문자에도 지금 나오는 건데 이게 지원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버스 사주로 배불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불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먼저 그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내용을 겸허히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업계의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과거에는 그 현금으로 버스를 타는 경우가 많았지만은 지금은 거의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버스를 타고 있어가지고 운송 수입에 대한 투명성은 거의 지금 확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그 현재 버스 요금이 결정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전문기관,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운송원가를 산정을 하고 그렇게 산정된 운송원가를
관할관청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기관에 또 재검증 용역을 해서 나온 그러한 내용을 또 그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그 요금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또 한 번 거르게 됩니다. 예. 이러한 여러 절차를 거쳐서 요금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건데 아까 우리 그 유정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금 그 자체의 수준은 운송 원가에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요금이 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또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일 것입니다. 또한 현재 국고보조금이나 또 재정보조가 국고보조금은 거의 지금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가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 감사, 그다음에 도 감사, 시도 감사, 심지어는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운송업계의 일부 운송업체들 중 그 수많은 운송업체들 중 일부가 그런 어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다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그 투명성을 위한 그 제도 개선이라든가 어떤 발전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용종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 투명성은 뭐 일부 빙산의 일각을 제외하고 나면 상당 부분 갖춰져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자체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 좀 검증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예. 과거에 우리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금 수입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야말로 운전하시는 분도 뭐 일부 챙기고 예. 또 버스 안내양도 또 소위 말하는 삥땅 뭐 이러가면서 과거에는 그런 네, 일들이 그런 많았죠. 예.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현재 그 교통카드 그 이용률이 97%입니다. 예. 그리고 버스를 현금 통해 이렇게 계수를 저희가 해보면은 하루 현금이 한 6천 원 그렇게 현금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시골 같은데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네. 카드 이용이 적은데 이런 데는 한 2만 원까지도 현금 수입이 올라가는 것을 보더라도 현금 수입으로 인한 어떤 그런 그 불투명한 이런 부분은 많이 해소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준공영제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더 이제 나눠볼 텐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그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한 부분을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버스의 17% 노선을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 세금 털어넣는 거 지원하는 거 반대다. 라고 하는 이제 보수 여당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세력이잖아요. 이런 어떤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오지섭 사무처장님. 예. 버스 준공영제를 서울이 제일 먼저 2004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15년이 됐죠. 예. 이어서 광역시들이 2005년과 2006년, 2007년에 연이어서 계속 준공영제를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경기도 광역버스 이렇게 최근까지는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영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동안 버스가 그 버스한테 기대했던 측면들 또 그다음에 버스는 이게 정말 그 편리한 교통수단인가 대중교통으로서 두 번째는 이게 안전한가 세 번째는 이게 서비스, 친절도는 어떤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준공영제 이전과 이후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예,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준공영제를 평가한 보고서들을 보면은 모두가 상당 정도로 거의 만족스러운 수준 정도까지 올라간 기준들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많이 줄어들었지요. 시민들의 버스에 대한 만족도가 거의 80%를 넘을 정도로 대단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친절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정도의 그 버스 교통에 대한 현재 대안으로서는 현실적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현실적 대안으로서는 준공영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준공영제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재정이 투입되고 또 요금이 적당한 시점에서 올라가지고 재정 지원 규모를 줄여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일에 반대한다면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지금 적어도 준공영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대안을 제시해야 맞습니다. 예. 대안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게 무슨 세금을 먹는 하마다 또 그리고 어떻게 국민 혈세를 여기다 투입하느냐. 2004년 전과 그 이후 준공영제 실시한 이후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준공영제가 딱 여기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멈춰버렸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준공영제를 갖다서나 감당할 만큼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연맹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요금 결정권을 유지해서 사무가 유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고는 준공영제라는 이런 좋은 제도를 확산시킬 수가 없다. 예. 더 확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중교통 환승 손실액이 거의 1년에 1조 약 4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적어도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이것은 보편적 복지다. 예.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서 이에 대한 여유를 좀 가지고 준공영제라는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이와 같이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라는 정말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제도적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일단 여기서 얘기를 좀 몇 분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유 교수님. 네. 지금 이제 국민들의 기본권을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저렴하게 공급하는 원칙은 맞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야당에서도 비판하는 건 일부 좀 타당한 면이 있는 게 예. 지금 현재 방식의 어떤 그 재정 지원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한정된 소중한 세금인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 카드기 때문에 수입 쪽에서는 투명합니다. 이건 전혀 논란 여지가 없고요. 결국 이제 원가 부분인데 예. 지금 우리가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뭐 우리 이제 공공택지의 분양가 아파트 분양가도 우리가 공개하자는 말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학 등록금도 이게 뭐 공공성이 있으니까 규제하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 정말로 중요한 이제 버스 그러면 버스의 원가를 어느 정도가 맞는가? 사실 실제 버스의 이제 원가의 대부분이 이제 60% 정도 인건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로 모든 전국의 버스 기사님들의 월급 수준을 서울의 수준에 맞출 거는가? 아니면 아까 이제 그 마을버스 기사님, 예. 이게 사실은 이거는 정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예. 지금 이런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이제 서울 수준의 그런 임금을 이야기하고 서울 수준의 원가를 이야기하게 되면 사실 지방에서는 그 재정적으로 여력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서로 이제 공개를 해서 서로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저는 거기에 길이 있지 그냥 단순하게 지자체 정부와 노사만 가지고 이렇게 합의를 했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적정한 임금인가 사실 답이 없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사회적 합의도 사실은 또 새로 시작된 이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짧게만 해주십시오. 자꾸 서울이 임금이 높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비교 기준은 역시 생활비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지금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 도시 근로자 그 가계 지출을 보더라도 이 가계 지출이 395만 원입니다. 월. 이렇게 본다면은 현재 서울은요. 전 도시 근로자 가계 지출 즉 생활비에 거의 근접하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나머지는요. 이 가계 지출에서 40만 원 내지 50만 원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150만 원 적자 생활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별도의 논쟁이 좀 필요한 부분 같고요.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실제로 더 논쟁이 돼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영종 과장님께 여쭙겠는데 아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의 노선을 폐지된다라는 주장까지 했고요. 아까 이제 또 유 교수님은 노선 입찰제 같은 그런 어떤 대안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뭐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일부 퍼센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부 굴곡 노선이나 중복 노선 뭐
그런 부분이 좀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수치로 가지고는 좀 나중에 한번 좀 다시 한번 예.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치가 구체적으로 맞느냐 아니냐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런 이제 폐지 문제가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일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뭐. 그게 이제 그러니까 수익성이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공공 서비스 측면에서는 사실 유지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노선이란 것이 그 꼭 필요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제 예. 또 그 민원성 이런 거에 의해서도 예. 그 저희가 이제 일부 그 극소수 주민들의 또 어떤 이동권 확보 뭐 이런 것이 이제 민원으로 또 발생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선 입찰제는 아까 유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방법은 좀 대안적으로 검토 가능한가요? 네네. 유정은 교수님께서 앞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노선 입찰제를 기반으로 하는 준공영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는 민간이 노선 사유화로 효율적인 노선 조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비수익 노선의 경우 서비스 악화가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또한 주 52시간 시행으로 운전자 수급이 어려워 감차 운행이 불가피합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민선 7기 교통정책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주체적인 버스 행정을 목표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 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서 운송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버스 노선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고 운송업체의 자발적인 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노선 입찰제가 기존 수익금 공동관리 방식과 가장 큰 차이점은 노선 계획권을 공공에서 가지고 있어 버스 이용 수요에 맞춰서 탄력적인 노선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올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2020년부터는 시범사업의 성과 평가와 문제점을 보완해서 노선 입찰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노선 입찰제에 관련된 또는 그리고 준공영제에 관련된 반론들이나 어떤 우려도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그 박근호 부회장께 여쭙고 그 다음에 오 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경기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노선 입찰 그 제에서 이번에 그 선정된 그 노선들을 보면은 과거에 그 사업성이 없어서 반납한 그런 노선 또는 그 신도시, 그러니까 새로운 택지 개발로 건설된 신도시를 운행하기 위한 노선.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재 당장의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그런 노선을 아마 선정한 거로 제가 보여집니다. 물론 그 소수의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또한 필요한 노선이기도 합니다. 예.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 즉 수입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고 비용은 충분히 다른 노선과 같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비용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 경기도에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에는 반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먼저 드리고 유 교수님께 하겠습니다. 노선 입찰제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2004년도에 위험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중공영제를 시행하게 될 때 노선 입찰제를 검토하지 않은 바가 아닙니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선 입찰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최저 보조금 입찰을 하는 건데 최저 보조금 입찰을 했었을 때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근로조건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저하시키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예. 지금 당장 그 노선 입찰권을 따낸 업체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비정규직 사용할 것은 거의 뻔합니다. 물론 계약 조건에다가 근로조건의 유지라는 조항을 넣어서 입찰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기준 자체가 훨씬 더 개선된 상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 또 하나는 이 노선 입찰제를 실시하는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
노선 입찰제를 실시하게 되는 역사가 다 있습니다. 역사와 그 배경이 충분히 있어 가지고 가능했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것은 기존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가 효율성과 투명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선 입찰제를 통해서 효율성,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를 만들겠다 하는 공공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지금 의도가 깔린 거거든요. 예. 그런데요, 이걸 다른 현행 수익금 공동관리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 방향을 잡아야지 노선 입찰제 이것은요. 아까도 부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적자 노선이라든지 이런 쪽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전체적으로 한 지역이나 도시나 이 입찰제가 시행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린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좋은 제도일지 몰라도 실행 가능성과 현실 적합성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제도다. 하는 것을 노동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우려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휴 교수님.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 오해에서 비롯된 건데요. 사실 그 노선 입찰제를 고려하게 된 근본 원인이 지금 이제 버스의 노선의 소유권이 민간에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좀 상식적으로는 좀 어긋난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비판 많이 하는 이제 그 민자 도로 같은 경우에도 그 건설한 다음에 소유권을 공공이 넘깁니다. 그다음에 운영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버스 노선을 민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이 아무리 중공영제를 하더라도 노선을 없애라 이렇게 하면 못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고민하는 거는 이게 좀 단계적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수익이 나는 노선들 이거는 그냥 민간에서 열심히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경기도는 이제 신도시가 많다 보니까 새로운 노선수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공공에서 노선권을 갖고 이거를 입찰에 붙여서 근데 최소 입찰제가 절대 아니고요. 운영권에 대한 입찰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공공이 노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 저 벽지나 이런데 손님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노선을 반납을 하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아무리 수익이 안 난다 하더라도 거기 지역 주민들도 서비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것만 받아서 그러면 이것도 총 비용을 우리가 적절히 산정을 해서 공급해 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공공성 확보는 당연히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노선을 따기 위해서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비용을 다 보존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버스 업체들이 서비스 경쟁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경쟁을 유도를 통해서 좀 세금을 알뜰하게 써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민 대표님 말씀도 들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우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요. 우선 노선이 폐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은 우려를 일단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격오지나도 지방에 산다고 해서 그 버스 노선이 아예 폐지된다 그러면 그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안을 확실히 제시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노선 폐지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1번 그렇고요. 두 번째로 세금 투입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교통 투자 제도를 보면은 교통시설 특별회계라고 해서 연간 20조에 가까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근데 이 투자를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은 안 하고 교통시설, 인프라 건설 투자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다 그렇게 찬성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 원래 이 제도가 1993년도에 도입될 때는 SOC 사회간접자본 도로 등 시설이 부족해서 그걸 긴급하게 하려고 10년 한시법으로 도입됐던 제도가 지금까지 연장이 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런 긴급한 SOC 건설의 과제는 지났다. 그러면 이제는 세금으로 조성되는 교통 투자 재원을 대중교통에도 일부 투자해서 그 이용하는 국민들한테 복리가 되도록 하는 문제가 문제될 게 없다. 다만 이제 투명성이라든지 또는 투명성 대신에 경쟁을 도입한다든지 해서 그런 그 의혹을 불식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노선 입찰제에 관한 문제하고 수익금 공동관리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노선 입찰제에 관한 문제는 다음에 다시 깊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경쟁을 도입시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투입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커져서 오히려 노사가 반대하시는 입장인 것 같지만 노사는 또 세금의 투입을 바라시거든요.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라에서 세금을 투입하려면 명분이 더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 명분 높이는데 경쟁이 도입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쟁 도입되는 거는 반대하고
그다음에 세금은 투입해달라. 이건 잘 안 맞는 얘기고 오히려 퍼주기가 되지 않으려면 경쟁이 적당히 도입돼야지 정부에서 이 세금을 투입할 수 있는 명분도 되고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에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서 약간만 죄송합니다. 좀 이견을 예. 좀. 네, 죄송합니다. 예. 지금 이제 정리할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발언권 드리면서 마무리 토론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 3, 40초 정도뿐이 못 드리겠습니다. 예, 박 기자님. 네, 저기 그 노선 입찰제 그 입찰제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입찰 낙찰에 대한 경쟁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 비용이라든가 총 비용이라든가 하는 것이 운송 사업자가 써내야 되는데 그 나머지의 수입과 총 비용의 차익을 보전해 준다는 거 한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다른 산업에서도 최저가 낙찰제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 부실의 문제, 모든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서 그 개선이 됐거든요. 결국은 여기에서도 경쟁을 낙찰제, 총비용, 그다음에 최저비용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부실의 문제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정훈 교수님. 네, 지금 버스 산업이 위기입니다. 지금 해외 사례를 보면 우버라든지 그랩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때문에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하나는 대중교통 이용이 느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반대로 줄는 경우가 잘 보면 대중교통이 느는 경우를 보면 그동안에 이제 버스 정류장에 가는 이제 퍼스트 마일이나 내려서 가는 라스트 마일이 불편해서 이용을 하던 분들이 이런 우버 같은 걸 이용하니까 좋아서 버스가 또 많이 타는 거예요. 예. 또 반대는 그동안 이게 너무 불편했는데 우버가 되니까 아예 버스를 안 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 건가? 전자거든요.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가 버스나 이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면 버스 자체가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게 그 노사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버스를 찾게 하려면 우리가 경쟁력을 가져서 경쟁을 가져야지 또 세금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건강한 토론을 해서 어떻게 하면 버스 산업을 경쟁을 높일까 이런 방향으로 조금 중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정 과장님. 마무리. 예, 마무리합니다. 예. 몇 시간 후면 전국 단위 버스 총파업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7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추가적인 파업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서민들에게 일상의 이제 복지이자 생활에 걸린 버스가 멈춰설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경기도 버스 책임자로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노사 양측과 충분히 대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지랖 차장님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그 파업과 관련된 문제를 그야말로 버스를 개혁하고 혁신해서 안전한 버스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요.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준공영제로 전환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시키고 중앙정부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특별회계에 버스 개정을 신설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면서 이 제도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예. 만일에 내일 불가피하게 차가 쓰는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그런 시내버스를 만들기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너그럽게 좀 참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 민만기 대표님. 네,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요금 인상이 반갑지는 않지만 안전을 개선하고 정시성 배차 간격 대기 시간을 줄이는 버스 서비스 질이 개선된다면 일부 요금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이 문제를 승객 요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합리적인 교통 투자로서 대중교통이 정부에 의해서 책임 있게 관리되어지고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대책이 강구되기를 바랍니다. 예. KBS 열린 토론 오늘은 버스 파업 자정의 고비 근본 해법이란 주제로 5분의 전문가와 함께 토론해봤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